그런데 작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올해 3년이 안 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경쟁률이 낮고 사업비는 비슷한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창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산 초기 창업 지원은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예창패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거 보고 떨어진 분들 이 사업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케이스가 예창패 받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받고, 그 다음에 3년 미만인 상태로 이 타 부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받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 산업 공고문 찾는 것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스포츠 산업 지원이라고 저희 검색해 보면 여기 스포츠 산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원 사업 공고에 보면 아래쪽에 일반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공고에 보면 재창업 지원센터 참여 기업 모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래쪽에 보면 이 예비 초기 창업 지원센터 참여 기업 모집하는 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 공고들 검색해 가지고 자기가 재창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예비 초기 기업으로 들어가는지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포츠 산업 지원 여기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우리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요거 지원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이제 3,6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들,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하는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창업으로 신청할 건지 아니면 예비 초기로 신청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한 지 2년째 됐다고 하면 사실은 예비 초기 창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창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신청할 건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 더 좋냐? 재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일단 작년보다 지원금이 좀 더 커졌다. 물론 6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원 사업도 이미 받았던 기업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일단 이 사업에서 조금 더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앞에 개발했던 내용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인건비. 사실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유사하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할 때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증빙서를 잘 제출해서 가산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신청서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고문부터 볼 건데요. 이 공고문 보시면 우리가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사업계획서 잘 작성해서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부담금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10%에 대한 민간부담금, 그래서 정부지원금 5,400만원 요거 작성해 주시고, 기업부담금 540만원 작성해가지고 총 사업비 5,940만원으로 최대 금액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별로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들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내용들 잘 살펴보셔서 어떤 게 더 우리 회사한테 필요한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영기간은 여기 5군데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운영기간, 이 특화 프로그램을 어떤 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중에 이 지원 불가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불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3년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 부처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이 얘기가 뭐냐면, 저 지금 예창패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예창패는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포츠 산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도 선정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올해 3년이 안 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이 예비 초기 창업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 번 더 신청하는 팀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도약센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창업 신청했던 기업들이 예비 초기 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초기 창업 지원했던 팀이 재창업은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 특별히 일반적인 지원 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점,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이 문의처들에 대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문의해 봤자 사실 접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 접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 첨부 파일, 이 나머지 서류들 잘 챙겨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본문에 반드시 적혀있죠. 맑은 고딕 11포인트로 그 다음에 최대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이거 삭제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내용 먼저 지우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사실 이거 다 그냥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청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우리 아이템이 스포츠이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기타에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요약 계획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약표에 대한 목표 달성치는 가급적 지켜줄 수 있는 내용들로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머지 내용들 다 적고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파란색 내용들 다 삭제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배경 필요성 이 부분 뭐 우리가 작성을 매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표자 역량, 팀원 역량에 대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도 먼저 기울임체 똑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도 검은색으로 변경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개요, 그 다음에 경쟁력, 그 다음에 구현 계획 이런 부분들은 앞에 사업계획서 쓰는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전략. 해외 진출에 대해서 사실 뭐 저는 해외 시장 진출할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 없음, 그 다음에 현재는 계획 없음,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이럴 계획이다 라는 부분들 본인의 생각들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수익성. 이 제품을 판매해서 또는 이 서비스를 판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성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우리가 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돈을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지원금 받은 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사업계획서가 끝인데 청년창업사관학교 작성했던 사업계획서 내용들 바탕으로 여기 옮겨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아이템이 조금 피버팅이 돼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작성이 된다 라고 하시면 기존 사업계획서 내용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페이지 제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가이드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창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유상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 타 사업과 동시 지원은 안 되지만 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민간 부담금도 재창업 지원은 5%로 낮은 편이고 두 사업 다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추천 포인트는 스포츠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아이템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이고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업 매출,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지재권 확보와 같이 기술 개발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적, 이거에 대해서 잘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